아름답지만 잔혹한 미소년, 그리고 핏빛으로 물든 호수에서 벌어진 참극.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일본 추리소설계의 거장 요코미조 세이시의 숨은 걸작 신주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본 추리소설 작가 요코미조 세이시의 우리나라로는 신간이에요. 국내 초역 신주로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프리뷰는 제가 그 내돈내산 채널에서 이미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리뷰를 할 텐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긴다이치 코스케 이전에 유리 린타로가 있었다. 요코미조 세이시가 탄생시킨 또 하나의 명탐정, 그의 활약상을 그린 첫 번째 장편 신주로 국내 초역. 요코미조 세이시가 처음으로 쓴 장편 추리소설이 바로 요 신주로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죠. 페이지 수는 330페이지 약간 넘는 시공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1937년,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따지면 이제 전쟁 전이죠. 전쟁 전에 잡지 신청년에 연재하고 단행본으로 출간한 그런 책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올해 이게 출판이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25년 6월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지 3달도 아직 안 된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 책이 일본에서 출판됐을 때는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제호, 에도가와 람포의 서문, 마스노 가즈오의 이제 구두화 등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지필진들이 뭐 서문이나 제호나 이런 것들을 했어요. 특히 에도가와 람포는 일본 추리소설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 사람이 서문을 썼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책이었고, 아마 긴다이치 코스케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김전일이 맨날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라고 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긴다이치 코스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좀 그렇게 연결되는데, 소년탐정 김전일을 만들었던 아마기 세이마루와 카나리 요자부로가 이 요코미조 세이시를 굉장히 존경을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 속에서나마 뭔가 세계관을 연결하고 싶었다. 당연히 뭐 요코미조 세이시하고의 어떤 관련성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겠죠. 왜냐면 이 소년탐정 김전일은 1992년부터 연재가 됐고, 요코미조 세이시는 1981년에 이제 작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본의 어떤 다양한 추리소설계에 굉장히 영감을 줬던 요코미조 세이시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긴다이치 코스케가 요코미조 세이시의 굉장히 유명한 탐정으로 나오잖아요. 그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처럼. 근데 그 전에 이 유리 린타로라는 탐정을 처음에 요코미조 세이시는 내세웠고, 요코미조 세이시의 물론 긴다이치 코스케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또 다른 명탐정 유리 린타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조금 보면 요코미조 세이시 특유의 좀 탄미감, 약간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고요. 좀 괴기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추리소설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좀 그런 날것의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요코미조 세이시의 추리소설들을 다 모으고 다 읽었는데, 요거는 조금 추리적인 느낌은 확실히 덜해요. 간략한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추리소설이지만 또 줄거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스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최소화해서 말씀드리더라도 읽으실 분들은 뒤로 가주시기. 아니 그냥 점핑. 자, 줄거리 이렇습니다. 젊은 대학 강사 시이나 고스케와 동료 오스코스 산시로가 신슈의 호반저택 춘경로에 얽힌 미혹스러운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되고요. 물가에 나타나는 섬뜩할 정도의 아름다운 미소년 신주로가 이 연쇄 참극의 중심에 나타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목 없는 시체의 이미지, 아사마산 분화와 같은 자연재해가 공포감을 고조시키고요. 이러한 사건의 다층 구조를 유리 린타로가 파헤치면서 본격 추리의 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이야기는 신슈 지역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쿄까지 넘어와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나름 반전도 있고 조금 약간 소름 돋았던 그런 장면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 아무리 제가 소설을 리뷰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작품은 일단 신주로라는 그런 인물이 굉장히 아름다운 소년으로 나오는데 살인을 저지르는 소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과 아름다움이 병치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설정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요새처럼 자극적인 시대가 아닌 거의 한 80년 전, 거의 90년 다 돼가는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썼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고요. 또 화산 분화, 뭐 피해 예언, 막 골동품 창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음침한 공간을 좀 설정하거든요. 책인데도 분위기를 되게 압도합니다. 약간 고딕 양식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신주로라는 인물이 약간의 스포가 될 수 있지만 길러지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이 된 사람이 아닌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러진 괴물과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좀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이것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신주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미디어화도 꽤 됐었거든요. TV 드라마에서는 이제 3차례나 제작이 됐었고, 아이 유리 린타로라는 탐정이 2020년 후지TV의 탐정 유리 린타로로도 방송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좀 일본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신주로는 요코미조 세이시가 긴다이치 코스케를 통해서 일본 추리소설계의 본인의 업적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소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코미조 세이시의 문학의 원형을 좀 뚜렷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럼 요코미조 세이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순하게 일본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요코미조 세이시는 1902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고베 출신이고요. 오사카 약전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오사카 대학교 약학 부가 되겠죠. 그래서 가업이 약국이었대요. 그래서 약국을 운영을 하다가 에도가와 람포의 권유로 하쿠분칸이라는 그 일본 그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본인의 어떤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 작가 이름이 붙은 상이 있으면 그 작가는 정말 대단한 작가잖아요. 이 요코미조 세이시도 상이 있어요. 요코미조 세이시 상이라고 카도카와와 이제 TBS에서 제정해서 1980년부터 줬던, 그러니까 거의 45년이 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상이죠. 신인 장편 미스터리 이제 작가들을 위한 그런 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고 무게감 있는 그런 작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미지와 설정, 그러니까 글로 읽었는데도 그 색감, 막 붉은 빛,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본격 미스터리의 논리적 전개가 좀 섞여 있는 요코미조 세이시 문학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코미조 세이시의 신주로는 단순한 추리소설을 넘어서 아름다움과 공포, 그리고 사회적 질문까지 담은 작품입니다. 만약 긴다이치 코스케 시리즈만 알고 계셨다면 이 책을 통해 또 다른 요코미조 세이시의 세계를 탐험해 보시죠.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됐고 알죠? 안녕.